안녕하세요, 쌍캐터입니다.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 첫 영상을 올린 이후로 한동안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영상 촬영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라도 영상 촬영을 안 하면 유튜브 업로드가 너무 느려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일 끝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그래, 저기에서라도 바로 촬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촬영을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은 가격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스마트 스토어와 오픈마켓 동시에 운영하되 가격 비교로 묶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격 비교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입장이시라면 가격 비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말미에 혹은 영상이 좀 길어지면 다음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격 비교를 반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요. 그 활용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가격 비교를 피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비교로 들어가는 거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살 깎아먹기라고. 흔히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카페나 마케팅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런 글들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그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가격 비교로 묶이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쟁의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가격 비교 1등 한다고 10원, 20원 계속 낮추셔가지고 1등 한다고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비교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상품 소싱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거나 막대한 자본력의 힘을 활용하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막대한 자본력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할 것도 없을 거예요. 중국 알리바바나 이런 쪽에 이제 상품 소싱하려고 보시면 몇 개 주문, 100개 주문하면 얼마, 200개 얼마, 1000개 얼마, 10,000개 얼마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진 폭은 커지죠. 엄청난 수량을 주문해서 생산 단가를 확보하실 수 있으시다면 가격 비교에 뛰어드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물건 양을 또 찍어내려고 하시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이 아이템이 계절에 따라서 혹은 뭔가 이슈성에 따라서 한 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에는 갖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한 아이템을 어마어마한 수량을 찍어낸다. 가격 비교에서 1등을 하시기 위해 그거는 분명 큰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격 비교를 1등을 한다 하셔도 대한민국 셀러 중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셀러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그 가격이 또 한 번 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실 거면 문제가 참 커지죠.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 낮은 수익폭 이런 안쪽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비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매국에 엄청나게 풀린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를 안 들어가시려 하셔도 가격 비교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물론 추후에 제가 가격 비교에 안 들어가는 방법, 노하우들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런 노하우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네이버의 자동 매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가격 비교로 묶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 위탁이나 도매국 같은 데서 가져오는 상품들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긴 하죠. 지금 계속 가격 비교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라면 가격 비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100% 정답은 절대 없어요. 말씀드린 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왜 가격 비교를 싫어하는지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격 비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가격 비교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물,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격 비교를 누를 때는 오픈마켓이 펼쳐질 거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비교는 아무래도 가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픈마켓들 중에서 뭐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뭐 이런저런 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고를 용의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격 비교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셀러 입장이 아니라. 반대로 가격 비교가 아니라 100원이라도 더 싼 게 아니라 나는 100원, 200원은 크게 상관하지 않아. 나는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었고 그 UI가 편하고 간편 결제도 그게 훨씬 나아. 오픈마켓 아이디 비번도 생각이 안 나. 하시는 분들은 가격 비교를 클릭하진 않겠죠. 가격 비교를 클릭하지 않고 단독으로 떠 있는 단독으로 네이버 쇼핑에 혼자 순위를 잡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클릭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비교의 스마트 스토어가 등장한다?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은 맞지는 않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원숭이 엉덩이는 하면 빨개라는 말이 생각날 거예요. A라는 행동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그 다음 순으로 B가 올 거라는 걸 당연하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찍고까지 생각이 나죠. 여러 번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구절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제가 부산, 대전, 서울, 대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찍고가 생각납니까? 찍고가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도시명을 말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실 겁니다. 저는 네이버 쇼핑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 비교를 누른다는 것은 오픈마켓 쪽으로 빠져드는 게 좀 더 익숙한 고객들의 쇼핑 행동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보다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가 익숙한 고객들은 바깥 영역에서 클릭을 할 것이고요.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E라는 행동 결과값이 나오면 고객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은 아니고 약간 걸고친다는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걸고치는 거 없이 쭉쭉쭉 단계별로 유동하게 만드는 것도 마케터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자체를 클릭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가격 비교에 묶여있는 게 오픈마켓의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타입이 좀 맞지는 않을 수 있죠. 가격 비교에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있다는 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왜 가격 비교를 싫어하고 그런지 인사이트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쇼핑하실 때 파워링크 영역을 클릭할 때는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자사몰, 독립몰이 익숙하십니까? 아마도 독립몰이 훨씬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를 클릭했는데 자사몰이 튀어나온다. 저 같으면 가격이 5,000원, 뭐 만원 이런 상품이면 뭐 100원, 200원 차이면 그 상세 페이지 보기 귀찮아서 그냥 꺼버립니다. 그 홈페이지에 적응하기도 싫고요. 그 행동 양식이 네이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파워링크에는 자사몰이 익숙하고 쇼핑 광고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익숙하듯이 가격 비교에는 오픈마켓이 좀 익숙하고 가격 비교 아닌 영역에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좀 익숙하고 무의식 중에 기대하는 값, 결과값 그런 게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물 흐르듯이 쇼핑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런 요소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공원에 있다 보니까 밤늦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 와중에 저는 지금 삼각대를 세워놓고 여러분들께 가격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격 비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가격 비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1차적으로 가격 비교에 대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저는 왜 가격 비교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가격 비교가 일단은 가격 우선의 순위 구조다 보니까 그 가격을 그렇게 꺾기 위해서는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뭐 인프라나 자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억지로 구축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 가격 비교 영역에서 가격을
섞어서 들어 올려는 다른 셀러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 영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는 치열한 제 살 깎아먹기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에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가격 비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그 부분은 제 사실 뇌피셜입니다. 제가 쇼핑했을 때 행동 패턴, 제 스스로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 다른 분들은 쇼핑 영역에서 어떻게 쇼핑을 할까? 스마트 스토어라면 가격 비교에 적합을 한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은 가격 비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하면 가격 비교 안 묶이게끔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격 비교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순위에 대한 부분 말고 좀 다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편하게 그냥 공원에서 촬영해 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냥, 저도 사실 너무 바빠서 또 집에 가서 계속 일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오후 가는 와중에 또 편하게 영상을 켜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특히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항상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는 랑캐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